옛날에는 얼굴에 반이 눈이었다. 우리 아빠가 붙여준 별명이 얼음 빙판에 넘어진 황소눈이라 그랬어. 그럴 때 황소눈 같아. 황소눈 같아. 껌뻑거리고. 하늘 눈이 엄청 이뻐. 저는 건국 코이어 대표 유은조입니다. 친환경 매트리스 코이어 매트리스를 생산하고 있는 이누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한 지는 한 25년 이상. 처음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LG 중앙연구소, 그래서 그냥 일반 관리직, 구매 관리 쪽에 있다가 사회에서 만난 지인, 친구 때문에 친구가 이제 펠트 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펠트라고 하면은 소음, 소음을 만드는 재직, 그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이 코이어라는 제품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그러자 이제 같이 일을 하자. 이래서 그 친구랑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90년대 초예요. 그럼 직장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죠?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그럼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셨군요? 꼬임은 아닌데 아무튼 하기도 싫었어요, 직장 생활을. 5년 했으면 그걸 가져.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여자한테는 그런 어떤 승진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진 뭐 필기시험을 보면 붙는데 실기에서는 승진을 거의 안 시키려고 그러고, 여직원들은 뭐 어떤 결혼을 하면 그만둔다라는 생각으로 중요한 업무를 많이 안 주고, 아무튼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그게 이제 조금 불만이 있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코이어 쪽은 전혀 국내에선 생소했고, 그 다음에 산업 분류 기호조차도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제조 쪽, 생산 쪽하고 기술 영업을 주로 했고, 그러면서 기술 영업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제품이 아니고 새로운 개발을,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주는 그런 기술 영업을 주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소재들이, 코이어라는 소재들이 다 수입을 주종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는 저희가 용인에서 직접 생산을 했었어요. 하면서 매트리스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어떤 펠트 제품, 쿠션제, 요걸로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자석류라고 산용산업이라고 있었어요. 재팬 나이프, 그래서 자석류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이 코이어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코이어 시트를 수입해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성형을 해서 거기다 자석을 박아서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일본 수입 자재를 국산화를 저희가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코이어 시트나 펠트 또는 코이어,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뭐 코이어 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트 자체는 천연 소재로서 굉장한 장점들이 많아요. 통기성도 좋고 인장 강도도 좋고, 더군다나 그게 또 천연 소재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을 한 것이 이제 자동차용 시트. 그러니까 자동차 시트 내에 들어가는 시트. 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엘란트라하고 뉴그레이스, 현대 뉴그레이스의 시트를 요만한, 요거보다도 좀 더 얇은 8mm 정도 되고 A4 용지 반만한 사이즈로 해서 자석, 운전석 자석이 앉은 카 시트 있잖아요. 이 시트가 힙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뭘로 되어 있냐면은 우레탄 폼, 스폰지 성형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오래 앉아 있으면 죽어요. 많이 오래 가라앉다 보면은 운전할 때 불편하고 허리가 아프고 자세가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가라앉지 말라고 요 시트를 넣어서, 코이어 시트를 넣어서 같이 발포 성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앉는 이 힙포인트 부분에, 그러면은 고기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한 5년을 사용한다 그러면 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엘란트라서부터 조금씩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뉴그레이스 등판, 그 다음에 힙포인트 부분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요거 코이어 소재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다 생소하니까 네. 한번 여기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소개. 네. 코이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르는 거는 러버라이즈드 코코넛 시트라고 얘기를 하고 코이어 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재료가 코코넛 열매, 겉껍질 안에 있는 섬유질, 요 섬유질을 뜯어가지고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난 장섬유만 뽑아요. 그러려면은 코코넛 열매 자체가 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산업용으로 해서 스리랑카 안쪽에 그냥 식용으로는 못 쓰고 산업용으로 해서 섬유를 채취하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예 그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코코넛 음료 먹는 것은 작아요. 그래서 섬유화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제품으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얘는 섬유질을 생산하기 위한, 그래서 더 키운 것, 더 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섬유가 10에서 20cm 이상 되는 장섬유만을 모아서, 그렇죠. 네, 장섬유만을 모아서 이렇게 웨이브를 줘요. 트위스트를 줘요. 꼬이 네. 건가요? 이 꼬임을 주는 이유는 장섬유여야지만 꼬여지고, 그 다음에 꼬아져서 꼬은 이유는 파마를 시키는 거예요. 웨이브를 주는 거예요. 섬유에 웨이브를 줘서 탄성을 높이는 거죠. 예, 힘을 주는 거예요. 머리 파마하듯이 머리를 롯데에다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꼬은 상태에서 스팀으로 6시간 이상 쪄서 6개월 이상 보관을 시켜요. 그래서 웨이브가 성형이 되게끔. 그래서 얘를 반대로 풀어놓은 게 바로 이 웨이브지. 이게 코이어 섬유예요. 코코넛 섬유. 여기에서도 다시 기계로 털어서 먼지들을 다 제거하고 이런 웨이브진 상태에서 쿠션을 이용해서 시트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매트리스가 바로 이런 쿠션을 이용해서 매트리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거를 다시 풀었다고요? 저렇게 네네. 거를. 네. 얘를 풀어서 그 코코넛 섬유를 파이버를 이렇게 스프링화한 거죠. 근데 얘만 가지고 힘을 못 버티거든요. 매트리스화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 위에 천연 고무를 뿌려요. 앞뒤로 도포를 하죠. 도포를 해서 건조기를 거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밀도, 두께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두께하고 밀도 같은 경우는 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 틀려지겠죠. 그래서 저희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95kg, 밀도 95kg짜리로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는 50%가 들어가고요. 그는 50%라는 거는 무게 비중으로, 무게 기준으로 따졌을 때 50%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탄성이 있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매트리스가 쿠션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럼 저기 고무가 다 들어가 있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요거 표면에, 그 표면에 이 표면에 고무가 묻혀져 있는 묻혀져 거예요. 있는 네. 묻혀져서 열 처리로, 스팀 온도 한 130도씨에서 한 30여 분간 쪄내요. 쪄서 이거를 굳혀줘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벌크나이징이라 그래서 가황 처리, 고무를 황을 집어넣어가지고 물성이 변하지 않게끔 물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의 물성 처리가, 가황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실온에 나와 있으면 녹아서 끈적거린다거나, 안 그러면 기온이 차면은 바깥에서 딱딱하게 굳어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황 처리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무의 또 가황 처리는 항균 작용하고도 또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항균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 자체가 또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벌레라든가 그냥 균이 서식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뭐가 전례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네. 국내에 들어와 있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 같은 코코넛 섬유로 만들었는데 이 매트리스용 고급 소재 쿠션제로 만드는 거를 제외한 이
섬유질을 채취를 하다 보면 긴 섬유가 나오고 난 나머지 단섬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단섬유하고 뭐 껍데기들, 더스트들이 있으면 걔를 가지고 이렇게 얘는 꼬이물에서 자연 성형을 한 거고 요거는 모아놓은 거를 바늘로 니들 펀치 제품이라 그래요. 얘는 러버라이즈 고무를 입혀서 만든 거고 얘는 니들 펀치 제품. 바늘로 펀칭을 해서 엮어 놓은 거예요. 엮어서 얘는 이렇게 단면을 뜯으면 이렇게 단섬유들이 나오죠. 다 부서져 가지고. 예. 이런 소재들이 국내에서 뭘로 만들어졌었냐면 산업용, 건설 자재용이요. 도로를 절개하고 나면 그 절개면에 토사 부분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코코넛 메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셨을 거예요. 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네트, 그래서 금속으로 그물망을 짜가지고 벽면에다가 고정을 해서 토사나 돌이 흘러내리지 말게끔 거기다가 고정을 하고 그 위에 시드 스프레이, 잔디 씨 같은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스프레이로 압력으로 쏴서 거기에 이제 잔디가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겉면을 보호하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아이언 네트가 들어간 것들은 아이언 네트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유해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런 코코넛으로 된 이런 시트들이나 또는 그 메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용으로 연예에 사용되고 있나요? 있죠. 근데 그래서 그 시장이 더 넓지 않나요? 그때 저희가 친구랑 같이 그 일을 할 때도 그때는 이제 한국팜이라는 회사였거든요. 그때는 지금 외곽 순환도로 지금 태계원 쪽,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판교에서 태계원 쪽으로는 범면공사 저희도 했었어요. 범면공사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골프장 공사도 해요. 그래서 골프장에 잔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바닥면에는 모래, 자갈 이런 펠트 정도가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그 구조상에도 시트로도 쓰여지고요. 그럼 산업용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일반 소비자용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산업용은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 상품 자체가 조악하죠. 그래서 일반 생활용, 우리가 또 매트리스 쿠션을 요하는 자재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 산업용 자재인데 얘를 매트리스로 판매를 했었어요. 실제로? 예, 일부. 그래서 이거하고 이 니들 펀치 제품하고 러버라이즈 제품하고는 원자재부터 품질에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원자재 단가 자체도 많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쿠션재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단가도 비쌌지만 어떤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싼 제품들이 그냥 매트리스 커버로 씌워져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얘가 막 어떤 뭐 먼지가 발생하고, 지금도 이렇게 털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얘는 털어도 별 안 나지만 얘는 벌써 이렇게 해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왜 이거는 싼데? 소비자는 어떤 제조 과정이라든가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모르고 단가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고객이 써보고 나중에 이제 안을 다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였죠. 그래서 코이어가 매트리스 자재로 쓰이기 전에는 어쨌든 뭐 없었고, 제일 먼저 개발이 된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한 거는 이런 니들펀치 제품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소재로 사용됐던 것들은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된 거는 독일에서 개발이 됐어요. 독일에서 개발이 돼서. 수입에서 썼네. 한국에서는 그때는 안 썼고요. 독일에서 왜 개발을 했었냐면 자동차 BMW라든가 아우디라든가 유명한 고급 승용차 안에 내장재 얘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차량용 시트 이 전체가 몰드로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레스트, 뭐 암레스트,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흡음재까지도 다 성형을 해서 만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 러버라이즈드 코이어? 네, 이거는 러버라이즈. 사장님께서 처음 국내에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 만들었고요. 매트리스용? 네네.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하셨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지금도 생소해요. 그전에는 더 생소하고 영업을 엄청 하셨겠네요. 예, 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되어 있는 부분의 대체 상품으로 이 제품을 끼워 넣는 거죠. 저희가 엘칸토, 에스커의 신발 밑창, 인솔 제품. 지금 신발 안에 보면은 맨 위에 표면이 있고 그 안에 심지와 같은 인솔이 있어요. 형태를 유지해주는. 그게 이제 통기가 잘 안 되고 발냄새가 심하게 나고 이래서 요즘은 어떤 좋은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괜찮았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 한 20년 전에는 더 심각했거든요. 요걸 가지고 인솔 제품으로도 개발해서 약 한 1000족씩 만들어서 테스트도 하고 그러면 이제 발에 어떤 통기라든가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지금 오래 걸리고 좀 더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했고 국내 생산 환경에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했죠. 설비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작업력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시트 상태로만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 비용만 몇 년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판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 건설용 법면 자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매출을 올리다가 저희가 이제 금융 실명제 되면서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부도가 그때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도 하고 좀 갖고 있다가 현재 조용히 있다가 이거 제가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한 그런 아이템이고 너무 또 좋고 그런 어떤 산업용 자재로 가기에는 제가 자본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그나마 제일 쉬운 것이 이 매트리스 쿠션제로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만들기에는 너무 열악하고요. 인건비 상승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벤츠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기술이라든가 장비를 또 저희랑 그 전에 알아서 우리가 개발해놓은 장비 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수입해간 회사가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 그 회사에 이제 연락을 해서 제가 매트리스 쪽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니 2000년도. 네. 별로 안 쉬셨네. 네. 그거 많이 쉰 거죠. 2년 쉬셨나? 네, 그거 많이 쉰 거죠. 여태까지 진짜 하면서 어디 잠깐이라도 쉬어본 적은 없는 사람인데, 친구의 어떤 그런 뒷정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랑 얽혔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트리스 쪽으로 제가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제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알았고 이거는 이제 매트리스 중점으로 해서 매트리스만 갖고 대리점 이제 영업들을 한 거죠. 전국에 있는 가구점들을 돌면서 이런 매트리스가 있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가구점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처음에 그때는 직원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고 혼자서 거의 영업을 다녔고 하다 보니까 한 5, 6개월 안에서부터 혼자서 쓸 수 있을 정도는 조금씩 계속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컨테이너 하나 들여왔는데 4개월 만에 이제 창고가 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창고를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조금 더 큰 공장도 없고 창고를 얻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작아져서 좀 더 또 큰 지금 또 현재 공장으로 오고 설비도 좀 늘어나게 되고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갖춘 거죠.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한 2, 3년이면 되겠지 했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전국을 영업을 다니면서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인식을 시키고 판매점을 늘려가고 하는 게 5년 정도 걸리니까 한 거래처가 그때서부터 좀 이렇게 성숙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한 200군데 정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큰 회사에 이제 납품도 하고 이게 잘 팔린다 장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류의 상품들이 껴 들어오는 거죠. 네, 제품 가격도 괜찮고 마진도 좋고 이러니까 그때가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다음에 건설 경기하고 가구 쪽은 건설 경기하고 많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이사를 가야지만 다시
그 어떤 뭐 침대라든가 어떤 이런 가정용품들을 갖다가 교체를 하는 그러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이제 떨어지고 집값들이 떨어지면서 한 5, 6년 정도는 좀 고가 시장대가 이제 좀 많이 좀 다운된 것 같아요. 코이어 매트리스가 왜 좋냐면 첫 번째는 기능적으로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텍스 폼은 라텍스를 폼 발포를 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빵을 부풀려서 만드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오랜 시간이 가면 산화가 되면은 바스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겉표면이. 근데 코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라텍스 폼도 천연 소재예요. 근데 코이어, 러버 코이어도 천연 소재이죠. 근데 만드는 과정이 틀린 거죠. 두 개 다 밀도라든가 천연 소재이고 밀도도 다 좋아야 되고 그러긴 하지만 코이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천연 소재이고요. 그 다음에 소재끼리 얽혀지면서 생겨진 통기성, 이런 수많은 방들이 있거든요. 에어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기가 일단 잘 돼요. 라텍스 같은 경우는 통기가 좀 덜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천연 고무를 입혀서 압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고온에서 쪄낸 상품이라서 형태 변형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스프링이라든가 라텍스 폼에 비해서 사용기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신 분들 보면은 한 10년 이상은 아직도 끄떡 없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일반 제품에 비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매트리스라는 거는 탄성, 내 체중하고 누르는 압력을 지탱 유지해주는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힘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스프링 소재보다도 뛰어나다. 스프링보다도 뛰어나다고? 탄성? 네네네. 그건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스프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스프링 매트리스는 링구라 그래가지고 스프링을 5회전, 6회전을 줘요. 그래서 같은 길이를 가지고 5회전 한 거하고 6회전 한 거하고는 6회전 한 게 좀 더 지름이 작으면서 힘이 좋겠죠. 탄성이 단단하겠죠. 5회전 한 거는 넓으면서 좀 더 부드럽겠죠. 6회전에 비해서는. 스프링의 힘으로 인해서 넓은 면적의 링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이어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섬유 한 올 한 올을 다 웨이브를 줘서 얘를 얽혀서 스프링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링구의 지름만큼의 힘을 받고 있지만 코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촘촘하게, 우리 누웠을 때 곡선을 촘촘하게 다 받쳐준다라는 거죠. 그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옮기지만은 코이어 매트리스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밑에 전체가 다 단단하게 수많은 에어홀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성도 좋고요, 내구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천연 소재이고, 소재가 우리가 금속을 깔고 자는 거예요. 스프링은 말하자면. 근데 금속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근데 금속의 찬 냉기는 굉장히 차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게 하려고 그 위에다가 펠트라든가 스펀지라든가 무슨 폼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회사 제품은 이만큼 더 넣었습니다라는 거죠. 스프링이 자신 있으면 얘가 핵심이잖아요. 받쳐주는 매트리스의 핵심인데 얘가 자신 있으면 그 위에 나머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이어만 있는 거예요. 겉커버 있고, 속커버 있고 겉커버 있고. 그래서 소비자가 언제든지 내용물을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 부식이 됐는지, 그 다음에 팅팅, 스프링 링구를 다 연결을 시켜 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뛰거나 뭐 그러면 꿀렁꿀렁 마찰음도 생기고 팅팅거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지금과 같은 경우 뭐 좋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것들은 도금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잡음이라든가 예전에는 이게 탈골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포켓 스프링이라 그래가지고 스프링 하나하나를 부지포 가방 안에 싸서 걔를 쓰기도 하죠. 근데 걔 같은 경우에도 얘를 연결을 시켜 놓지 않으니까 어느 한 줄은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내가 자고 있는 거에 금속을 깔고 자지는 않는 거죠. 예, 요즘 뭐 수맥도 찾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은 내가 밑에 깔고 자는 거는 다 천연 소재. 여기에는 수많은 에어홀들이 있어가지고 실내 온도하고 거의 맞춰져요. 맞춰지는, 그러니까 온돌 문화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